이슈 완전 정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압수수색 전격적으로 했는데요. 이 대상이랄까요? 서버 위주인데 어떤 자료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일 겁니다. 지금 공적 정보, 이 업무상 비밀 정보가 유출되고 투기에 이용됐다는 게 이 사건의 개요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 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정보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유통이 됐는지, 내부적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거를 누가 접속하고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파악을 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끝단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13명 정도의 현직 직원들이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활용한 정보가 무엇이고 관련된 내용들은 무엇이고 당사자들 간에 혹은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간의 의사 연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서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LH 압수수색과 그리고 이 대상자들에 대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휴대전화 기록 확보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 모르죠, 그건?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일단 확인된 내용은 LH 공사의 서버와 그 다음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좀 압수수색이 좀 시점이 늦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저희가 이게 지난주부터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피의자들의 상태를 오히려 생각해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예. 되겠죠. 지난주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논란이 되고 보도가 되고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자체 조사를 하겠다 이야기가 그럼 있었는데 보도가 나오면 그러면 혹시라도 자신들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든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시의적절했다기보다는 많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지난주에 이렇게 발본색원을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면서 빨리 네. 이 압수수색부터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LH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LH 내부 직원의 비윤리 행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용한 투기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데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예. 이거를 그냥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 수준으로 처음에는 보다가 이제 이후에야 한 일주일 만에야 이것을 엄정한 수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좀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적절한 수사와 집행이 이제 증거 확보가 좀 늦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안이하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 자체도 무슨 투기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닌 것 같다는 예단을 가진 말을 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상황 인식을 그 당시 어떤 장관 발언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여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니까 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수사 대상 중엔 직계 좀비속과 부인,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차명이나 어떤 지인 네. 이런 거는 심지어 형제자매도 빠져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도 빠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수색의 대상이라든지 거래의 대상, 대조를 하는 명단을 직계 좀비속, 소위 말해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예. 자녀나 손자, 손주만 이제 해당되거나 배우자 이 정도까지만 해당이 되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도 항상 고민해봐야 할 게 이 피의자들이 이거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예. 오히려 거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투기 이익을 누리려고 할수록 더 이제 바로 직접적인 관련된 직계 좀비 속과 배우자가 아닌 형제라든지 제3자라든지 제3자를 이용한 법인이라든지 여러 명의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큰 규모의 투기, 큰 규모의 이제 토지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관계적인 면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정 발표를 전후해서 이 지정 발표 이전에 이 정보가 생산돼서 유통되는 시간이 예. 있었겠죠. 그 시간들과 그 사이에 이 거래들이 이루어진 내역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일정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를 전후해가지고 토지 거래가 갑자기 1.5배 급등했다. 예. 그린벨트까지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경위로 샀는지 꼭 LH 직원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투기 목적을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차명으로 했거나 좀 그렇습니다. 먼 친척 이런 식으로 명의를 돌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왜 이 수사 대상을 직계 좀비속으로 한정한 건가요? 예. 그 지점도 사실 조금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물론 예. 이제 직계 좀비속 일단 범위를 너무 넓히면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수사력의 먼저 한계 이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일단은 예. 그거부터 보겠다라는 거긴 한데요. 예. 한편으로는 그것만 보겠다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부터 보는 건 볼 수 있을지언정 이제 큰 규모의 투기 이익을 취한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직계 좀비속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배우자 명의로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만 보고 이걸 딱 본 다음에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국민들의 이 의혹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이 정보가 생산돼서 가공되고 발표되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일어났던 중대한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전수조사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의 거래 상황,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고 내부 정보의 공유 상황, 그것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확인돼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이 정보가 누가 기한을 하고 어디에 올려서 누가 결제를 했고 예. 전산적으로 혹은 그 페이퍼상, 그 종이상 누가 접근이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LH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러한 LH가 이걸 줌으로 해서 확인을 하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을 승인하는 건 국토부고요. 또 해당되는 지자체랑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있어가지고 LH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 정보들이 단계별로 누가 접촉이 가능했는지를 보고 그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적 분노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LH 직원 6개월 된 신입사원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예. 예, 6개월 된 신입사원이 뭐 걸려서 해고되면 그래도 뭐 평생 먹고 살 거 벌 텐데 이런 비슷한 네. 어떤 얘기를 올렸다 그러는데 SNS에. 네, 아, 정말 그 인식이 이걸 뭐 어떻게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보면 인식인데요. 이 불난 민심에 다시 기름을 붓는 형태인데요. 그렇다면 네. 그런 인식을 근원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여기서 번 이득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줘야 될 텐데요. 그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일단은 이 이득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이런 형태로 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는 그런 법률이 사실상 없습니다. 예. 부동산 투기. 우리가 역설적이지만은 지금 3월에 입법을 해가지고 통과해서 앞으로 이런 거 다 이익을 환수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런 법이 없었다는 예.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조롱이 진짜로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형사처벌도 뭐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뭐 초범이라거나 아니면 경미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실형이 아닌 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예. 매우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런 사태가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고 그 과거에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제대로 된 대비를 안 해놓았던 거 아닐까. 특히나 이것이 특히 참여연대의 발표를 통해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까지도 별로 이거를 중대하게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그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 대한 예. 책임까지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법을 만들어서 어떤 이익을 몰수하는 거 혹은 그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재산적 피해를 입혀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있는 법으로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있는 법으로는 거의 어렵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뭐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일부 이익을 추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현재 형태의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그런 선례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이제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일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소급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전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헌법적으로는 조금 위헌 여지가 어렵습니다. 있죠, 그거는? 예, 뭐 친위재산 환수법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선례가 있기는 한데요. 친위재산 환수법은 워낙 그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헌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익 환수와 처벌도 중요한데 이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몇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배후에 있고 이걸 만들어낸 큰 규모의 이익을 취한 집단까지도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이 부분이 제대로 바로 잡힐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동수사본부에는 지금 경찰하고 금융위 어떤 이 네.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국세청까지. 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은 빠진 거죠? 그 이유는 네, 뭔가요?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사건을 부패 범죄가 아니라 예. 그냥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반으로 일단은 인식을 한 부분도 있는 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제 피의자들이 입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도 같이 협력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수사와 관련해서 검경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라라고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단순하게 어떤 부동산 관련된 법령적 위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부패 범죄라는 인식하에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와 공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어떤 투기에 대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일각에서는 어떤 대상지를 변경하거나 네. 뭐 이런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신도시 지정 취소까지도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취소하고 다른 지역을 정하든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절대로 그거는 저희가 용인해서는 안 되고요. 예. 결국은 이 신도시 개발 무슨 돈으로 하냐면요,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국민 세금으로 해서 신도시 지정을 해서 집 없는 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소수의 이제 그 정보를 취득한 사람들한테 큰 불로소득을 주는 형태가 된다면 굉장히 큰 불공정을 야기하는 것이겠죠. 예,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 임성근 부장판사 기피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주심 재판관이 예. 이제 민변 회장 출신이고 또 세월호 특조위 조사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불리하게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관적인 것이라는 거죠. 예. 객관적으로 정말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담당했던 사법농단과 관련된 이제 임부장 판사 했던 그 모든 것들에 어느 하나라도 관련이 있으면은 기피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예.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은 그럼 이제 정식으로 진행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일단은 어떤 직을 마친 거와는 별개로 예. 이제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사법행정권이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과 재판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개입할 수 있고 그것이 개입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의미 있는 재판이 될 예정입니다.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대략? 사실은 좀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한 최소 수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개월이요. 예, 그렇다면 어떤 뭐 기각이 나오거나 어떤 판단이 나오거나 네. 주목할 점은 이 어떤 헌법적 해석이 나오느냐 여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법행정권이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위헌이고 예.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느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예.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각각의 많은 의견들을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하가 되더라도 네. 어떤 이거는 위반이나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굉장히 주목되는 사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각하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오더라도 예. 그러한 의견들을 재판관들이 개별적으로라도 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